JTBC가 단독 보도를 했어. 단독이에 단독. 최광욱 짤짤이 아닌 쌍디귿 시작 성희롱성 발언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도 2번이나 했다 이거예요. JTBC가. 최광욱 발언 당시 참석자 그 말 2번이나 했다. 이게 JTBC 단독이고요. 근데 이 단독이 나오기 바로 전날 최광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글이 먼저 올라왔어요. 2차례 반복한 발언이라고요? 처음 듣는 주장일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입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는군요. 왜 이게 먼저 올라오냐면 최광욱 의원한테 기자가 전화를 해서 2번이나 쌍디귿으로 발언을 했다더라 이야기를 취재를 먼저 했을 거고 최광욱 의원은 아니라고 했든지 안 받았든지 했을 거고 그러니까 JTBC가 이 내용을 지른 거죠. 근데 이 얘기에 대한 허점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볼로. 이 내용의 핵심은 저 온라인 회의에 있던 보좌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던 거라고 JTBC 보도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쌍디귿이라는 발언을 2번이나 했다 이렇게. 이게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온라인 회의였다고. 최광욱도 혼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들릴 수는 있겠지만 화면상에 지금 화면이 나타난 사람 안 나타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면상에 무슨 여성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게 논란이 된 건 그 즉시 논란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며칠 있다가 논란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방송하실 때 우리는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렷하게 기억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불가능하다고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안이 불거지고 최광욱 징계가 이루어지니까 누군가가 익명의 제보자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왔잖아요. 윤리심판원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증인들 3대3이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 김남국은 쌍지읒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증인이 4대3으로 그렇지. 짤짤이가 우세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증언이라고 나타나갖고 하는 말이 쌍디귿, 딸딸이라고 했다는 말을 2번이나 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최광욱 죽이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이거는 죽이기예요.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죽이기입니다. 왜냐면 아까쯤에 이제 푸나님이 제 방송을 약간 놀리면서 오늘은 짧게 이거 했다고 했죠. 오늘은 짧게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쌍지읒 발음하고 쌍디귿 발음은 본질적으로 헷갈리기 쉬운 단어입니다. 그게 구개음 맞아. 예, 나는 짤짤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딸딸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나는 짤짤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는 딸딸이라고 발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짤짤이라고 이야기했고 짤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음향이 반사가 잘 되는 공간에 있으면 딸딸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 기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듣고 해석하는 사람의 귀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단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객관적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짤짤이라고 했다 딸딸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 자체, 이게 성폭력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성폭력에 대한 모욕입니다. 진짜 피해자들은요 이런 거에 더 기분 나빠요. 맞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역대급 이상한 짓거리 한 거야. 피해자가 되려면 피해자는 김남국이야. 근데 그 다른 국회의원들 보좌진으로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놓고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사실이라 치더라도 나 그런 전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사실이라 치더라도 그런 발언은 하는 게 아니죠라고 구두 경고로 끝났어야 될 사안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집어넣는 게 정상인 당이냐고 이게. 이게 내부 해프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지 나는 진짜로 이렇게 과학을 하고 법률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법률적인 해석, 물론 법률적 해석이 모든 건 해석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는 최소한의 법으로 정한다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이게 과연 입증이 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박지원 논리대로라면요, 아메리칸 파이 영화 포스터 보고 여자들이 다 울면서 뛰쳐나와가지고 고소 고발해야 돼요.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그 영화 개봉한 감독은요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레디컬 페미 운동이나 할 법한 자가 비대위원장에 앉아갖고 지속적으로 징계하라고 난리를 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어.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징계하라고 난리를 치니까 논란이 됐어. 근데 윤리심판원의 중징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논란이 됐으므로. 그렇죠. 논란이 돼서. 아,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그럴 거면 뭐하러 이런 심판을 합니까? 이거는 인민재판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 처리였으면 이거는 무고로 완전히 파묻어버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법이었어. 아니 저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박지원이 국민들과 약속했으니까 강력한 징계를 해야 된대요. 징계를 약속합니까?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재판 결과 약속해요? 아니 징계라는 절차도 양 당사자가 있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대방 서로의 내용이 어느 쪽에 합리적인가 한 다음에 판단하는 건데 징계를 약속했대요. 누구 마음대로 징계를 약속합니까 세상에? 그것도 그냥, 웃기고 사실은 본인이 약자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끝내고 최강욱 의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묵혀놨다가 나중에 크게 터뜨려가지고 최강욱을 죽이겠다는 의도로 했기 때문에 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과 받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대중 앞에서 사과하라는 식으로 크게 만드는 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가짜 미투, 그러니까 가짜 미트 맞네. JTBC가 이 미투 가지고 장사를 잘 했는데 저는 손석희를 좋아했지만 가장 크게 실망을 했던 게 JTBC의 손석희 미투 인터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서지현 검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건도 똑같아요. JTBC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런 식의 인터뷰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요. 누구 하나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진영에서 가짜 미투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이 가짜 미투가 아니더라도 이 진영에서 다음에 대선 주자로 낙인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민주당 내부에서 죽이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독거리가 되냐고요. 아니, 어떤 나라에 어떻게 살고 있길래 저쪽 애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시간 지나고 나면 난 당한 적 없다고, 그런 당이 바로 엄연하게 있는데 이 당에서는 본인 안 했다고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표현은 안 좋습니다라고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났을 사안을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민주당이라는, 근데 이걸 주도했던 박지원 자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는데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 있더만. 누구요? 페미 쪽에서. 아, 그러니까 페미 쪽에서 또 박지원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가 듣기로는 그런 거더라고. 그쪽 페미들은 남자 자체가 싫어하는 그런 부류에 가까운 뱀이야. 그거야말로 레디컬 뱀이잖아. 남자는 사회의 악인 거예요. 그 삐뚤어진 시각, 그거랑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자의 주장을 했더니 윤리심판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김혜재가 검찰개혁 반대한 사람이라니까? 김혜재 여러분 인터뷰한 거 들어본 적이나 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래. 윤리심판은 김혜재. 누군지도 몰라요. 나도 이름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김혜재 등이 이제 외부 인사가 더 많겠지만 들어가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조국 이슈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국 공동 운명체인 최강욱에 대해서 좋은 심판 하겠냐고요. 종합적으로 박지원은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나 왼쪽으로 오면은 페미나 이런 쪽의 모든 것을 숙주가 돼갖고 민주당의 핵심 개혁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오죽했으면은 이런 짤이 돌겠어요. 사진. 요걸 또 뭐 개딸이 만들었네 어쩌네 저쩌네 해갖고 이제 이거를 어마어마한 비하랍시고 막 공격을 하던데, 이건 패러디야 이 양반아.
그래도 사람한테 국힘이라고 하면 비하도 느껴질 수 있긴 하겠네요. 아니 근데 저 짤이 왜 인기가 있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기에는 어떠한 그 모멸감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똥파리들이 만드는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그거랑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저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고 저는 저거 만든 사람을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 지금 박지원이 하고 있는 게 국힘을 대변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로 뭐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게 아닌 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욕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런 식의 패러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기자 양반들 당신네들 만평 단 한 평이라도 제대로 실을 수 있나? 저게 만약에 문제라고 하면? 아, 요거를 또 비판한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어서. 자,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이원욱이라고 말을 아. 못 하겠어요, 진짜. 아니, 뭐만 이게- 뜨면 무슨 무슨 정치 훌리건이니 뭐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들을 지지하던 똥파리들이 만든 자료들 한번 보시라고요. 창피한 줄 모르고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자료를 만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개딸을 공격하는데 좀 웃기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한 잘못은 보이지도 않습니까? 아니, 저 정도를 비판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미친 거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정도면 그 진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박지원이 내놓고 있는 입장이 국민의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완벽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못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안 받아들이겠지. 본인의 당 사람이 쌍디귿이냐 쌍지읒이냐 가지고 정치 당원권 정지 6개월 한다 그러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지금 성상납을 받았다고 의심이 돼도 윤리위원회도 제대로 못 열고 있는 당인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에 선거를 대판 져가지고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한 20대 중반의 여성을 받아들였어.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그 여성이 가장 국민의힘스러운 국회의원을 징계하라 날 들쳐. 그 메시지가 결국 알고 봤더니 민주당에 가까워. 그 메시지가. 그럼 국민의힘은 그거 그만두겠어요? 그 사람을? 진영성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민주당의 개혁의 상징 같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의 주의주장으로 날려버려. 거기에 윤리심판원이 부안해동해. 아, 그렇잖아. 국민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설사 딸딸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표현이 남자인 최강욱 의원이 남자인 김남국 의원한테 화면에 안 나타나니까 뭐 하고 있냐라고 묻는 과정에 이 표현이 썼다고 치자고. 사실이라고 치자고. 이 진실게 웃긴데 사실이라고 치는데 그걸 했다고 최강욱 의원님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제가 농담하다 보니까 지나쳤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니면 그걸 확실하게 짤짤이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 이거 법적 기준에서 따지면요 뒤에서 들은 사람이 도청 감청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또 비공개 네. 회의였잖아. 비공개 회의였잖아요. 뒤에서 그걸 왜 듣고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엄벌해야 된다. 이 징계는 약하다. 이런 소리 하고 있다고 쳐봐봐. 빨간 옷을 입은 제2의 박지원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어떻게 했겠냐고요. 제명감이에요. 제명이죠. 아니 우리 안에 프락치는 확실하게 숙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입시비리에 대한 총공격을 한동훈 청문회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 장수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 내에서 조용히 처리라도 하던가 엄청 떠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지지자들은 절대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된 자를 여자대에다 던져놓은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짤짤이 게임이 열립니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종목은 홀짝 게임, 구슬치기, 동전 던지기 등인데 1등은 민주봉이고요. 탈락 법칙은 6시간 동안 당원 정지. 아, 저 민주봉 때문에 굉장히 지금 쟁탈이 심하더라고요. 저거 굉장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